이게 뭐냐면 인간을 상, 중, 하로 파악하는 횡격막 중심으로 횡격막이 위에 있는 걸 상초라고 해요. 횡격막과 배꼽 사이를 중초라고 이야기하고 배꼽 아래를 하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3초 개념입니다. 초가 이거 초자가 불에 꺼설렸다 불난다 봐도 뭔가 따뜻한 거랑 관계 있는 거네. 따뜻한 거 인체에서 따뜻한 거 못 갖고 없다고? 기야 기. 이게 이 3초 요걸 3초라 그러는데 세 가지의 초 있는데 이게 3초라는 개념 자체가 서양어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한의학만의 개념이고 이 3초 개념 자체는 인간을 기로 볼 때 등장하는 개념이고 이 3초론에서 아마 학생들이 배우는 3초론에서는 인간을 기하고 물이라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만 인체를 파악할 때 3초론이라는 개념을 쓴다고. 이게 3초가 뭐 하초여도 하고 중초여도 하고 또랑이 어떻고 뭐 구름이 어떻고 거품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건 뭐냐면 인간이 기와 형으로 되어 있는데 3초는 기의 운행에 대한 이야기. 운동과 운행, 유행지, 화의 흐름, 움직임, 살아있음에 대한 변화. 그것도 기의 포커스를 둔 변화. 인체에서 기가 움직이면 뭐가 움직일 것 같아? 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인체에서 물 말고는 아무것도 안 움직여. 그래서 3초에 물을 집어넣어서 형태의 변화, 기의 움직임에서 인체가 물이 도는 현상을 갖고 인체를 심플하게 파악하는 게 3초론이에요. 핵심은 기의 운동이고 기의 운동에 따라서 물이 어떻게 도느냐 하는 건데 물이 도는 건 되게 심플하다고. 물은 열어가면 증발했다가 차가우면 내려간다고. 이걸 수성화강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많이 들었던 물은 열을 받으면 기화를 하고 화자라고 이야기하면 이 열받아서 기화된 애가 차가워지면 다시 내려간다고. 물이 이렇게 도는 현상을 지구에서는 대류라고 한다고. 바닷물이 증발하고 구름이 됐다가 구름이 다시 비가 돼서 흘러내리고 바다로 들어가고 또 물이 증발하고 빙글빙글 돈다고. 대류를 일으키는 주체는 누구? 태양. 태양은 뭐라고? 기. 기가 누구를 돌려? 물. 그게 3초론. 지구가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 사실은 태양빛을 받은 물이 대류하면서 모든 생명 현상이나 자연 현상이 벌어집니다. 태풍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비가 그렇게 내리고 눈이 그렇게 내리고 그게 다잖아. 태양을 빼버리면 지구상의 물은 돌지 않는다. 당장 태양이 없으면 지구의 물은 얼어붙어서 딱하게 굳어서 아무것도 없어진다. 왜? 태양이 없어지면 우주 공간의 온도가 몇 도쯤? 마이너스 273도쯤 되거든. 절대 온도가. 태양이 이 마이너스 273 우주 공간 우리 빨갛고 그냥 어디 거 가면 다 얼어 죽는다고. 그래서 우주 공간에 산소와 히팅 시스템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야 우주 공간에서 안 얼어 죽는다. 우주인들이.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273도가 그대로 지구로 홈스페에 들어온다고. 태양이 사라지는 순간 바로 죽는다. 물론 이 태양이 사라지면 인간이 바로 죽느냐 조금 있다 죽느냐 하는 문제가 물리학적인 문제이고 아인슈타인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8분쯤 돼. 태양이 사라지면 8분 후에 인간이 죽을 것인가? 태양이 사라지면 바로 죽을 것인가? 를 뭐 하려면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 저거는 태양빛 자체가 빛의 속도로 오기 때문에 태양의 전부는 지구에 도달하면 8분 후에 나타난다. 가 아인슈타인의 생각. 근데 만약에 태양의 빛이 지구와
빛이 오는 걸리는 속도가 아니고 태양과 지구 사이가 동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면 태양의 중력이 사라지는 순간 바로 변화할 거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태양 사라지고 폭파하고 8분 있다 우리가 죽을 건가? 바로 죽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자. 괜히 뭐 저 물리학적으로 되게 뭐 골치 아픈 문제들이 제 안에 개입된다고.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건 없다. 그럼 모든 건 빛의 속도 안에서 정보 전달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여기에 좀 황당한 일이 좀 양자역학을 하면서 생겨버려. 우주에 자, 한 입자에서 동시에 생성된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상보성을 가진 두 입자를 여기서 얘를 이 마이너스 입자를 저 우주 끝과 얘는 저 반대편 우주 끝에서 두고 얘가 마이너스인 걸 플러스로 싹 바꾸면 우주 저편에 있는 플러스가 동시에 마이너스로 바뀌어버려요. 이 현상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 거리랑 상관없네. 이게 이중성 하나의 정보가 동시에 거리랑 상관없이 정보가 전달되어 버리네. 나는 양자역학에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 상보성, 국소성, 비국소성이 지역에 상관없이 바로 동시에 정보들이 바뀌어 나가네. 태양하고 지구는 과연 이런 관계 속에 있으면 없어지면 바로 우리도 바뀌어 버린다는 소리고, 이런 관계성이 아니라면 이 공간사이에 빛에 의한 중력파가 오기 전까지 지구는 아직 있다라고 보는 건데 뭘까요는 정말 나도 궁금해. 이러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어쨌든 그래. 어쨌든 여기에 물의 대류로 인체를 보는 거고, 기에 이 상중하초에서 벌어지는 기들의 양상이 어떤가가 정상이라고. 정상은 따로 생기는 게 아니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사이에 기적 변화가 오장육부와 마주쳐서 경락과 합해진 것이 정상이다. 가 한의학적인 생각이라고. 자, 여기에 상초에는 뭐가 있어? 신장이랑 폐가 있는 곳이라고. 중초는 여기 간이랑 비장이 있는 곳이라고. 소화기가 있다고. 여기는 사실 신장이 있는 곳인데 이 신의 개념을 한의대 애들이 신의 개념을 참으로 모르고 있는, 저걸 신을 어디에서 보고 하는데, 이 신의 개념 안에 장상 개념에 이 신의 세 가지 개념이 개입되어 있다고. 신장정, 신주수, 신주명문이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신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신장이 기든이기도 하고 생식기계이기도 하고 그걸 완전히 벗어난 임동맥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이게 신에 다 집어넣은 이유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게 나중에 신의 장상을 할 때 한의학에서 장상의 신이라는 개념이 그 세 가지를 다 합류하고 있고, 하초의 신은 여기에 우리가 형태적인 부분에 정이라는 개념과 명문이라는 개념을 포괄한 개념입니다. 이건 양기에 대한 이야기. 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생식의 정에 대한 오행의 수의 속성을 발휘하는 기능, 씨앗을 갈무리하는 기능. 와, 이건 양기가 터져나가는 기능이 동시에 한테 부여됐으니까 좌신우명문이라는 애들이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네? 왼쪽에 신은 신인데 오른쪽에 신은 신이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가르쳐 줘놨다고. 그건 장상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장상을 어디에서 먹는지 몰라서 그렇다고. 장상이라는 개념은 인간한테 벌어지는 모든 생리적인 현상을 오행범주로 설명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만든 거라고. 그게 오행, 형태가 오행이기 때문에 인간에서 벌어지는 모든 형태적인 변화를 오행범주에 귀속시켜서 인체를 파악하겠다 라고 했을 때 간신비패신 5가지 오장에 다 투영시켜서 인체 생리를 설명한 논리였다고, 장상론이. 그래서 장기학이 아니고 장의 상을 언급한 거라고. 장의 상, 이미지. 그게 장상론의 핵심이라, 여기서 유물론적인 사고, 기능 펑션에 대한 것들이 복합하게 막 섞이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야? 왜 그래? 근데 그 오행 개념을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으면 또 인체의 발생 원리가 간신비패신이라는 장기의 형태가 아니고
간신비패신은 다 허상이라고. 걔들 없어도 된다고. 나무는 간신비패신이 없다고. 그런데도 완벽한 생명체로 생명 현상을 하고 있다고. 간신비패신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부터 이야기가 되고 목화토금수의 간신비패신을 가르쳐 줬어야 된다고. 근데 없어도 되는 간신비패신을 실체라고 애들한테 자꾸 인식시켜놓고 그 실체가 양방적인 생기랑 뭔가 어긋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혼선이 와서 한의학을 때려치운다고. 근데 간신비패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고. 목화토금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행배속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했다고 옛날 사람들이. 오행이 뭔지 모르는데 몇 개인지 알겠어. 그래서 인간의 질병에 들어가기 전에 인간을 만들기 위한 베이스,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우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체에 투영됐을 때 디테일하게 이렇게 되고 그걸 간략하게 파악하면 장상론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인체를 보는데 아주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 없이 바로 야, 간은 장렬하고 소설해. 뭐 어떡하라고. 간이 갑자기 눈이랑 막 연결되고 간이 갑자기 간이랑 막 근육이랑 막 연결이 돼. 근데 간에 나무가 있다는데 도대체 무슨 나무가 있지 여기야? 간에서 바람이 불긴 하나? 그런 생각에 빠져서 애들이 허우적거렸다고. 근데 그 허우적거림을 아무도 해결을 안 해준 거예요. 이렇게 이 모양이 꼴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3초에 각각 3초에 5장들이 계속돼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자, 이거를 아까 이렇게 총관측이라는 매개 배열이라 보면 손매개 심장하고 폐하까지 그대로 계속돼 있고, 중초에 심간신 왼쪽 맥이네, 폐비 오른쪽 맥이네. 이 구도를 그대로 짜고 있다고. 인체 전체에 여기서 간태가 하는 짓거리가 상초라는 기능으로 표현되어 나온다고. 호흡하고 말하고 우리가 심장이 뛰고 하는 그것들로 기적 변화가 이렇게 통합되면서 상초라는 현상을 증상을 만들고, 간이라든지 비장이라든지 얘들이 중초라는 에너지 상태가 어떤가, 여기서 기운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막히나 하는 것들이 중초의 맥상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하초의 기운 자체를 모아주는 능력, 그 모아서 다시 올라가는 그 기능상의 문제들이 어떻게 되냐, 따라서 소변이 잘 나오기도 하고 대변이 잘 나오기도 하고 자궁이 아프기도 하고 냉이 나오기도 하고 다리가 붓기도 하고 하는 등등등의 변화들이 사실은 얘들이 총체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보는 게 하초의 모든 상황들을 보는 거라. 근데 이 수승화강이라는 이 그림을 3초를 단순하게 하면 물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 또 시스템으로 통합이 된다고. 근데 이 기의 흐름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얘가 올라가는 상태인지 내려가는 상태인지로 또 운동성이 결정이 나. 그러니까 바람의 움직임인데 이걸 풍이라는 거고, 바람이 움직이는데 바람이 움직이는 온도와 습도의 편차에 의해서 바람이 이동한다고. 응? 태풍이 이쪽으로 막 치고 가는데 이쪽에 고기압, 저기압, 여기가 열대성 저기압이 형성돼서 이쪽으로 치고 가면서 압력하고 편차에 따라서 온도와 습도의 편차에 따라서 바람이 휙 어디로 가냐가 결정난다고. 근데 그 바람에 그쪽으로 가는 바람 하나에 뭐가 다 섞여. 거기가 땅인지 바다인지 온도가 높은 곳인지 압력이 높은 곳이 낮은, 이 모든 것들의 종합적인 결과가 뭐? 그래서 바람은 절로 가는 거야. 또 그것들이 잘못돼 바람은 저쪽으로 간다는 결론으로 끝난다고. 이해가 됐지? 그건 됐지? 그래서 풍이라는 게 기의 흐름인데 그것이 인체 모든 기상 자체의 변화의 하나의 움직임으로 드러나고, 하나의 움직임으로 드러나. 총체적인 종합적인 상황으로 요약이 되면 하나의 흐름으로 결정이 난다. 근데 인체에서 그 가장 심플한 건 올라갈래? 내려갈래가 그 기의 흐름을 일단은 방향성으로 결정나는 게 그게 다라고. 그리고 한 가지는 막히는 거. 어디 막혀서 안 올라가네? 띵 올라가다 막혔네? 띵 내려오다 막혔네? 뭐 이런 거 정도. 바람이 왔는데 산맥에 있어서 툭 부딪히고 있는 뭐 그런 상태 정도가 인체에서 벌어지는 기의 흐름을 단순화시키면 이게 다라고. 그래서 이 기의 흐름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로 완전히 본질로 환원됐을 때 그걸 파악하는 원리가 여기서 흐르는 임동맥의 상태라고.
일기가 인체에서 기적 운동을 하는 최초의 곳은 인맥과 동맥이라는 흐름 속에서 판단해. 근데 인맥은 밑에서 올라가지, 동맥은 뒤로 넘어가서 내려가지, 입술에서 부딪히지.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 여기 부딪힌대. 그럼 기운이 부딪혀서 깨지겠네? 안 그래? 그 얘기 해줬지. 인맥혈은 학교에서 배우는 경영학식에 배우는 인맥혈은 밑에서 올라가는 걸 배웠고, 동맥의 뒤로 장강을 돌아서 뒤로 베껴서 내려가는 걸 배웠어. 그래서 입술에서 부딪히는 걸 돼 있어. 부딪히면 어쩌라고? 끝? 여기서 맨날 폭발하겠네? 사람의 연속성은 사라지네. 뒤에 순환성이라는 게 사라지잖아. 부딪히니까. 근데 내경에서 이렇게 된다고 그려놨어. 근데 실제로 임동맥 흐름은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자유롭게 돌아. 바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자유롭게 하듯이. 왜냐하면 기의 흐름인데 여기서 임동맥의 모습이 이렇게 그런 게 기가 실제 이렇게만 흘러가 아니고 음기는 기화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수승해야지 인체의 기본적인 양기 흐름이 확보된다는 표현이었어. 인맥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인맥은 이렇게도 흐른다고. 근데 밑에서부터 아래쪽에서부터 기운 자체가 기화가 되는, 물이 기화가 돼야 멋지게 돌지, 인체의 본질적인 음기 자체는 기화돼야 된다. 그러면 인맥은 올라가야 된다. 그럼 양기는? 원래 양기라는 게 열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열은 속성 위로 날아가 버려. 날아가면 역시 순환의 연속성은 깨져. 인체의 양기라는 애는 강력한 양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환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맥이라는 밑에서 내려와줘야 돼. 올라갔다 내려와줘야 된다고. 이 반응을 인맥과 동맥으로 사실은 인체의 순환성을 확보해 주려고 그런 모습의 이야기를 해준 것 뿐이라고. 그럼 인맥은 무조건 이렇게 가고 동맥이 무조건 이런 건 없다고. 나중에 병에 들어가 보면 역상한다거나, 야, 원래 밑으로 내려가는데 거꾸로 올라가 버리네? 기의 운동에서. 음식은 원래 입에서 항문까지 쭈르륵 내려가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절대 토하는 일은 없겠네? 아니야. 토할 수 있어. 왜? 기운이 거꾸로 돌면 튀어나간다. 위장이 지가 알아서 토했다고 생각하면 바보. 외부에서 아까 보이는 것의 변화, 보이지 않는 것의 변화. 열기가 강한 육기 중에 술이라든지 또는 열기가 강한 또는 막 흔들어 놓으면 얘가 기운들이 편하게 내려가지 못하고 열을 받으면 이렇게 막혔다가 울렁울렁하고 열이 얼굴이 뻘개져서 올라간다고. 올라가면서 음식이 딸려 픽 튀어나오는 게 토한다는 행위라고. 육기 변화를 줬을 때 토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인동맥은 그냥 바람처럼 그냥 끊기지 않고 계속 순환하는 거로. 그럼 항상 인체 가운데서 항상 돌고 도는 이렇게도 돌고 저렇게 돌고. 누가 결정하냐고? 내가. 자유롭게. 육기 상황에 따라서 이 메커니즘들이 자유롭게 인체를 왔다 갔다 돌리고 있다. 근데 이거는 여기에 근데 이게 음식물이 위로 올라오는 것도 제가 제어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당연히 육기 변화를 주면 제어되지. 근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순환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순방향이 아니라 역방향 한쪽에 대해서는 운동맥에 순력이 없다고. 순력이 없다고. 우리 쉽게 인맥을 계속 돌리면 이렇게 돈다고. 인맥을 계속 돌리면. 네? 인맥이 이렇게 도니까 얘를 연장을 계속하면 이렇게 돌잖아. 동맥을 하면 이렇게 계속 돈다고. 근데 인맥의 상황이냐 동맥의 상황이 있잖아. 음기가 항진된 상태인데 인체는 이렇게 돈다고. 그래도 순환이 된다고. 양기가 많을 때 인체는 이렇게 돈다고. 그렇게도 순환이 된다고. 그래서 인체의 임동맥 상태를 결정하는 게 누구냐를 이해하는 거죠. 그게 경락이랑 인체의 오장육부랑 외부에서 가해지는 모든 에너지들의 총량이 길을 올 건지 내릴 건지를 결정한다. 훨씬 곱고 내가 받은 자극에 따라서 내 몸의 장기의 움직임들이 표준하는 건 당연한 거 아까 전에 봤지만 음식상, 노구상, 칠정상, 외감, 외상에 따라서 내 몸이 바뀌어진다고. 그 총량을 이해하는 게 정상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 그래서 그 총량에 혹시 얘가 심장에서 뭐가 열기가 더 튀어나갔나?
아니면 간에서 더 튀어나갔나? 아니 밑에서 기운이 더 빠졌나? 등등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진단이야. 총량이 그런 변화를 해서 정상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주도한 애가 누구냐? 그런 내 몸에서 이런 변화를 주도한 애가 누구냐? 그 기적인 흐름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 거냐 하는 게 치료 방법이 된다. 근데 기본적인 인테파는 이렇게 돼 있다고. 장부와 그 장부의 에너지들이 총량의 3초로 드러나는 것과 얘들이 하나의 기의 움직임의 변화상이라는 것과 얘들이 움직이면 인체에서 대류가 시작된다는 것과 대류라는 건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과 혈액이 순환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혈액은 순환되는 게 아니고 물만 심장이랑 관 속에서 물만 돈다고. 물만 돈다고. 물 속에 혈구들이 떠다니는 거라고 그냥. 영양소도 물 안에 떠다니는 거지 피가 돌지 못한다고. 물이 돌면서 피가 따라 도는 거고 모든 영양소가 물에 떠다니는 거 형태는. 그럼 인체의 후천적인 게 심장의 박동이 선천적인 기의 흐름의 경락인 거고 후천적인 심장의 흐름이 인체 모든 음식의 영양분으로 돌리는 건데 실은 기가 심장에 영향을 줘서 심장에서 인체 물을 돌리도록만 시스템화되어 있는 게 사람이에요. 이 개념도 듣고 보면 되게 쉬운 건데 혈액순환 이게 피가 자꾸 머리에 박혀 있어서 물이 돈다는 생각을 못해. 나머지 인체의 70~80% 다 물이라고. 조직액이든 그게 세포 내액이든 세포 외액이든 그게 림프의 흐름이든 가만히 봐. 물이 도는 거라고. 물이 어떤 놈이 떠다녀 도는지 알아. 그걸 림프라고 하기도 하고 세포 안에 있는 물이냐 세포 밖에 있는 물이냐고 부르는 거고 혈관 안에서 도는 물이냐 혈관 밖에서 도는 물이냐 이게 다라고. 물이 돈다고. 인체도 그 물을 누가 돌리느냐고. 기가 돌리고 있다. 아까 이제 우리가 태평양의 바닷물이 저절로 태풍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태양을 걷어버리면 태풍은 절대로 안 생긴다고. 인간에서 기를 걷어버리면 얘는 바로 딱딱하게 죽어버린다. 기 활동성이 없는 죽은 놈이 돼. 그게 살아있으면 그런 거라고. 그럼 옛날 사람들이 와 인간을 기와 물로 단순화해서 봤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실제로 자연현상에 우리가 되게 복잡한 현상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자연의 대류 현상도 가면 태양과 물의 움직임 지구상에 일어나는 것 정말 심플하게 놓고 보니까 태양과 물의 움직이네. 태양빛에서 얻어지는 그 육기가 바람도 되고 열기도 되고 하는 그 뭐 고기압도 되고 저기압도 되고 막 이야기하지만 가만 보니까 태양빛의 에너지인 거예요. 그리고 걔의 에너지를 받아서 실제로 막 엘리베이터 어때 뭐 지구 태양빛을 받아 땅덩어리가 막 이동하는 건 없잖아. 네? 뉴질랜드가 태양빛 받았다고 저쪽으로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올라가고 이런 일은 없다고. 근데 뭐가 움직여? 그 태양빛은 물이 돌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 현상을 만들어내고 그게 실체를 본 거예요. 태양빛이 없는 데서 사는 생물도 아직은 없지? 뭐 물속에? 저 밑에 해저에? 해저에 태양 에너지들 자체를 받고 살아. 태양 에너지가 뭔데? 죽은 애들이 시체 먹고 뜯어먹고 산다고 심해에서 거기 산소도 있고 태양 에너지 뭐? 포도당을 먹고 산다고. 포도당 먹을 게 있어야 살지. 적응감이 안 들어서 들었지. 들은 애한테 보니까 포도당은 뭐가 연결된 거? 내가 못 들어서? 포도당은 뭐가 연결된 거라 그랬어? 비대너지. 그걸 광합성이라 하는 거다. 태양빛이 태양 에너지가 응축이 된 것이 포도당이라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을 분해하면 뭐가 나와? ATP와 열과 빛이 나온다고. 근데 누가 더 많아? 열과 빛이 더 60%가 나오고 한 포도당에 ATP가 40%가 나와. 근데 ATP는 또 ADP가 되면서 뭐가 나와? 빛과 열이 나와. 그 빛과 열이 뭔데? 태양빛. 태양의 파동 에너지가 나온다고. 태양이 뭔데? 기. 포도당은 뭔데? 기영축. 그 포도당으로 네 몸뚱아리가 만들어져서 너도 기. 너도 태양의 새끼. 그게 저보영 강의 시간에 해줍니다. 그 사람이 하는 짓거리는
숨 쉬는 거하고 밥 먹는 게 전부 다. 숨도 기, 음식도 기. 음식물이라는 게 결국 태양 에너지 연출된 그 태양 에너지를 내 몸에서 만들어내서 빛과 열을 만드는 행위라고. 그 기들의 총량들이 저런 작용을 하고, 네? 그게 소화도 시키고, 피도 돌려주고, 물도 돌려주고, 소변도 나가게 하고, 사랑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단순하게 보면 그래. 그래서 그 단순함을 찾아내는 것, 단순함은 뭐냐면 본질을 이해하는 것, 그게 한의학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예. 우주가 시작될 때 만들어진 에너지가 지금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내 성대를 지금 막 떨겨서 공기를 막 떨겨서 파동을 만든다고 이거야. 따다다다다닥. 그래서 귀를 막 때리지. 보이지 않지. 파동이지. 이 파동 에너지가 태양에서 만들어진 빛의 파동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내 성대를 막 이렇게 떨리게 만드는 이 에너지도 내가 먹은 우유, 밥, 고기가 여기서 그 파동 진동을 유발시켜서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시켜주는 거야. 그 파동을 듣고 보이지 않는 걸 내가 귀를 막 때리게 만들었어. 그 파동을 듣고 우와 감동을 막 하는 거야. 와 저런 새끼가 저런 말도 안 해? 좋아도 하고 뭐야 저 새끼 이런 것도 막 느끼 감정 변화가 막 일어나. 내가 손을 댔나? 손 안 댔어. 파동의 에너지들이 내 몸에서 공명하는 애는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거고, 왜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냐고, 임동맥이 이렇게 흘러서.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겠다. 임동맥 라인으로 내가 그 에너지를 받아들일 때 고개를 상하로 움직이게 돼 있다고. 임동맥이 상하로 움직여서 이렇게가 수용이야. 근데 상하로 움직이는 걸 받아들이기 싫으면 어떻게? 털면 돼 이렇게. 그래서 싫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임동맥의 상하 방향의 움직임 속에 네가 들어오는 게 싫어하고 튕겨내는 거야. 여기 탕탕탕탕. 그래서 강의 들을 때 요렇게 하면서 계속 한번 들어봐. 내 얘기 하나도 기억 안 나. 진짜로. 이렇게 하면 기억이 더 잘 나. 왜냐면 에너지를 내가 계속 내 이 몸의 율동에 이렇게 맞춘다고. 그래서 음악을 탈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음악 타는 거야. 끄떡끄떡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이 끄떡끄떡한 에너지들이 오장을 거쳐 경락에 가면서 이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경락으로 퍼지는 거야. 임동맥 에너지들이. 손발로 막 찌르는 새끼는 어때? 기분이 막 위로 막 솟구쳐요. 하는 표현이고. 이것도 다 음악과 소리와 빛의 장난이라고. 영화 보고 우는 거 빛의 장난이라고 그랬어. 영화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에? 프레드 머큐리가 없었다고 거기에. 근데 그거 보고 왜 울고불고 노래 부르고 난리를 치냐고. 빛만 어렁거렸다고 거기 화면에. 우리 초롱이가 보면서 얘들 미친년놈쯤 되겠지? 뒤쪽에 뭐 뻘건 거, 퍼른 거, 허연 거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데 얘들은 막 울고불고 난리 치는 거야. 예, 빛과 소리라는 그 허상을 보고 내 몸의 에너지들이 공명을 하거든. 공명해서 내 몸의 경락의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려버린다고. 그럼 우는 놈, 박수 치는 놈, 좋다고 기절하는 놈도 나오는 거야. 손도 안 댔는데. 그게 사람이라고. 맨날 그 짓 하고 산다고. 근데 기가 없다고? 기가 없으면 누가 가서 영화관에서 누가 기도 없는데 영화에서 정말 기가 없다면, 기가 빛이 아니라면, 또는 파동이 아니라면, 그 파동의 오행 속성이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화를 보고 감동을 하지? 음악을 듣고 울지? 신기하지? 근데 그걸 그 인간이 반응하는 그 모든 운동성, 생리적인 변화, 병리적인 변화가 오행과 육기의 조합에 불과하다는 걸 발견해낸 거야. 한 얘기. 2000년 전에. 너희들이 하는 모든 짓거리가 요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디테일하게 다 이해하는 걸 오장육부와 경락이라는 시스템으로 이해하라고 가르쳐줘.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오장육부라는 이 구조적인 시스템과 이 구조적인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기에 대한 그 반응의 조합으로 네가 울고 웃고 사랑하고 슬퍼하고 한다고. 배도 아픈 거고 설사도 하는 거고 토하기도 하고 심장이 벌렁거리기도 하고 머리가 깨지게 아프기도 한다고. 그게 인간이 하는 행위 전부 다를 이해하면 한 얘기가 끝. 얼마나 쉬워. 음양원에 느끼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나중에 진단 속에 들어가서 이걸 단순화시키는 거야. 그 여자는 머리에 기운이 안 올라가네? 심장에 힘이 없네? 여기 밑으로 다 깔아앉았네? 근데 그 여자의 병인 자체가 가장 포커스가 뭐냐? 만약에 칠정상의 포커스는 이 여자가 정신적인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식욕도 떨어지고 무기력하고 삶의 의욕도 없어져서 그래서 못 먹은 거고 못 먹고 안 움직이기 때문에 힘이 더 빠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칠정상에 대한 사랑에 대한 문제가 얘의 기운을 꽉 틀어막아서 못 움직이게 싸늘하게 양기들을 다 식혀버려. 그래서 머리로 기운이 안 가고 어지러워지고 배가 차지고 굳어들어가. 그럼 그 칠정상 싸늘하게 식고 기운이 안 움직이고 그것이 심장에서부터 기운이 빠진 거라. 심장으로 들어가는 따뜻하고 사랑이 듬뿍 담긴 소음구나 에너지가 가장 많고 기운이 많은 소음인 약을 심장을 왕창 퍼부어주면 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한다고. 그럼 기분이 나아져. 기분이 나아진다고. 기분이. 응? 기분이 기의 배분 상태가 나아진다고. 응? 기의 배분이 원래 있어야 될 곳에 기운이 원래 제대로 배분이 된다고. 그걸 기분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기분이 나쁘다는 건 기의 배분 상태가 안 좋아요. 기의 배분 상태가 뭔데? 원래 상중하초에 이만큼씩의 에너지들이 수성화강하면서 정연하게 상하 운동을 하면서 인체의 오행 균형을 딱 맞춰줘서 평온하게 만든 상태가 기의 배분이 좋은 상태거든. 그럼 안 아파.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아. 근데 얘가 한쪽으로 와 심장으로 열이 막 쏠려서 얼굴이 뻘겋게 됐네. 네? 화가 막 나서 얼굴이 빨개졌네. 기분이 이 배분 상태가 안 좋아졌네. 이게 고착이 되면 아파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환자의 정의를 뭐냐고 나한테 물으면 기분 나쁜 애가 환자다. 기 배분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환자라고. 그래 아프지. 어디가 막히든 어디가 터지든 튀어나가든 설사를 하든 원래적인 생리 상황을 깨버린 기운의 운동. 그게 배분이 나쁜 거다. 네?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보통 기분이 안 좋기 전에 인간이 당하는 그 불쾌한 느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가 막힌다는 거야. 내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하고 지 기가 막히는 걸 알아. 의의가 없다는 게 아니야. 그 정보들이 내가 보기에는 내 정상적인 내 파동의 공명으로 보면 웃기는 말이 안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그것이 나의 흐름을 막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다는 게. 기가 막히니까 기의 배분이 당연히 안 좋아지는 거지. 기 막힌 애들이 기운이 막히면서 기분이 나빠지고 그것들이 기의 운동을 방해해서 수성화강을 방해해서 아까 그 여자가 돼. 이유는 그 기막힘을 누가 줬어? 누가 때렸나? 아니야. 애인이 도망가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애인이 헤어지자는 전화 한마디에 내 몸에 기운이 딸랑 막혀버린 거야. 기운이 올라가다는 게 탁 걸리니까 돼. 에너지, 기가 움직이지 않는데 장부가 알아서 움직여진다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거든. 모든 형태를 주도하는 건 내 몸에 기의 운동에 의해서 심장이 빨리 뛰고 위장이 움직이고 대장이 아래로 움직이고 연동운동, 연하운동 혀가 날랑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운동은 내 몸에 내 기가 내가 막 이렇게 써먹으니까 얘들이 형태가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그 길을 혼도 안 됐는데 애인이 뭐 와서 발로 찬 것도 아니잖아. 헤어져 한마디, 헤어져 한마디를 했는데 내가 회피하다가 갑자기 확 무너졌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야.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양방적인 게 있나? 손도 안 되는 애가 밥도 못 먹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꼼짝도 못하고 심장의 박동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혈압이 뚝 떨어지고 떨어지고 난 뒤에가 부경감이 항진이 되고 내 신경전달 물질이 어떻게 되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걔들이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날 이유가 뭐지? 애인이 도망갔다는 그것이 어떻게 얘 몸에 이렇게 강력한 형태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느냐?
그걸 걔들 설명 못 한다고. 한약에선 설명을 한다고.